자, HLB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세가 살짝 꺾이고 하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양호하죠. 이 정도면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는 그래도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까요? 시간외로 거의 마이너스 10%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결국에 여기서도 또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도 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었죠. 사실 내용이 별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보시면 서류 제출 관련해가지고 항소랑 협의를 진행할 거고 늦어도 9월에서 10월까지는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회사 측에서는 언급을 했었는데 항소 협의를 해서 일정을 확정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이 들어왔고 통계적으로 이후에 재제출 준비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9월에서 10월 안에는 될 거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에는 10월 중 제출이라고 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문지에는 이르면 10월이라고 표현이 되었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으로 이렇게 주가를 단기간에 막 10%씩 크게 움직여야 될 만한 내용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사실 이미 중요한 것은 앞에 하니까 두 방 맞았던 당시에 이때 CRL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약물이라는 본질에는 의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위아래에 대한 원인 직접적으로 시행시는 어떤 내용인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된 거고요. 7월 2일에. 그러니까 본질은 영향이 없고 내용은 일단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이 내용 자체로 인해서 일단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딜레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연이 된 것은 분명해요. 결국에 주가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시간이 지연됐다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가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텐데 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본질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정확하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맞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은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어쨌든 어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시간적인 측면, 결국에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딱 시간에 대한 문제, 여기에만 포커스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간적 지연은 결국에 어떤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준 거냐? HLB의 가격에 대한 매력을 보고 투자한 주체들은 여기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겁니까? 가격을 보고 투자한 겁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최근에 말씀드린 게 가격적인 측면을 보고 접근하신 분들은 5선을 이탈할 때 하다못해 보유하고 계신 물량이 100주다. 그러면 30주 정도라도 매도를 좀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 수익률 일단 확정 짓고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적인 측면도 보고 가치적인 측면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실제로 4,550주 정도를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1,500주 정도는 가격에 대한 가치만 보고서 매도를 좀 했어요. 그런데 가치에 대한 것은 나머지 3,000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2,0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30% 정도를 가격만 보고 매도를 한 거고 수익을 확정짓고 나머지의 물량은 가치만 보고도 홀딩을 좀 해보려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본질 자체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이고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주식을 볼 때 가치적인 측면을 볼 것이냐, 가격적인 측면을 볼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격과 가치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매크로에 대한 영향이에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매크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럼 HLB는 제가 어떤 매크로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예의주시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도 장당의 금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셨죠? 단기물은 보통 2년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장기물은 10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단기물 2년 같은 경우에는 뭐를 주로 반영을 합니까? 정책 금리를 보통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단기적으로, 그래서 정책 금리를 보통 반영을 하고 있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정책 금리가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정책 금리로 인한 장기적인 해당 국가의 경제 전망치를 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 대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장기적인 경제에 대한 컨디션을 또 이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채 금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라든지 인터넷 플랫폼 성장주들에게도 당연히 금리로 인한 주가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HLB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려면 일단 환경이 먼저 돼야 되고, 환경이 그러면 그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금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최근에 보시면 또 외국인들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이라도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은 보다 매크로는 일단 금리가 하락 안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게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 들어온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루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시간적 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좋은 종목을 사야 돼요. 그렇죠? 좋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에 대한 건전성과 기업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시간적인 투자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400%가 오르는 시간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중간에 잘라 먹으면 그 수익을 얼마 못 먹겠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시려면 이 시간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가치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HLB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적인 투자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와 일정들을 각각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하한가 두 반대로 맞았을 당시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악재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버퍼링이 걸렸던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올 12월에, 올 연말 12월에 제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근데 이게 하다못해 2, 3개월이라도 딜레이가 걸려버리는 거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거 좀 지연됐네. 2, 3월 정도까지 또 밀리겠네. 근데 이게 밀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밀리게 되면 이거 이러다가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음번에 또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보통 해요. 주식시장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잠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그래요. 원래 주식이란 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만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그 시대에 움직이는 거 보고 빠지면 팔고, 또 더 많이 떨어지면 사고 좀 더 오른 팔고, 그걸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하락 때문에 내가 그동안의 비중을 좀 많이 못 잃었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공부를 해보니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조금 더 홀딩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주가가 빠졌을 때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되겠죠. 자, 최근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최근에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나서 보니 HLB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 최종적으로 FDA 승인까지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는 욕심이 그래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 하락에 추가 매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물론 추가 매수를 더 하셔도 좋습니다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얼마에 어떻게 들고 있고 자금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75,000원에서 8만원 사이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이 나타난다면 추가 매수 진행해 보셔도 좋다.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게 그날 어떤 상황과 어떤 컨디션을 보이면서 변동성을 나타내는 질을 확인을 하고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건데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75,000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는 조금 더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 저는 좀 보수적인 성향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7만원에서 75,000원 보시면 돼요. 어쨌든 중심 가격은 75,000원이라는 가격 잡고 조금 공격적이다. 나는 그렇게 자잘한 금액,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 하시는 분들을 7%에서 80상이 나는 좀 보수적인 그런 분들은 70에서 75 사이 이렇게 구분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HLB 주주님들께 제가 따로 영상을 좀 보내드리고 있었잖아요. 어제 거는 아직 못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상황을 보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영상 준비하고 발송 드리는 시간에 벌써 장이 열려버리고 또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래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제 문자를 주셨던 분들 빠른 주 중에 발송 드리겠습니다.
요걸로 이제 딱 픽셀을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끌고 가시면서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금액의 100%를 HLB에다 몰빵해서 들고 가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꼭 들고 가셔야 될 만한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들의 시세가 지금 양호합니다. 꽤 양호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밖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결국에 실적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럼 실적 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수주가 있잖아요. 수주가 실적이 되고 실적이 주가가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수주가 입 밖에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연간 목표했던 것들을 벌써 60%, 80% 수주를 달성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수주가 결국에 작업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리드 타임을 거쳐서 실적으로 무조건 반영이 되겠죠. 그럼 실적으로 반영이 됐던 게 결국에 주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너무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루트로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시면 이거 수익을 못 내면 바보예요. 이걸로 수익을 못 내면 그냥 은행을 가셔야 됩니다. 진짜 주식을 왜 하나 싶어요. HLB는 좀 다른 케이스죠. HLB는 이런 루트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사실 수주를 보고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술에 대한 걸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약바이오 제가 말씀드린 조선이라든지 2차전지 지금 바닥 나오고 있죠. 오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밸류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투자 안 줄인다고 해요. 그리고 리튬 메탈 음극재 이것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거든요. 리튬 메탈 음극재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격적으로 나왔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많아요. LG, 삼성 SDI도 캐피라든지 이시스 쪽으로 바닥 찍고 있고요. 테슬라도 차량 인도양 서프라이즈 나왔죠. 2차전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부터 2차전지까지 등등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그냥 보유만 하셔도 진짜 기대 수익률을 못해도 50%, 20%씩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정리 깔끔하게 해서 매매 전략까지 HLB 영상이 함께 담아서 이 영상을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그냥 시청만 하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빠르시잖아요. 주주가 아니시더라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 무료 추천주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HLB 주주가 아니시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아, 투자를 이런 관점으로 할 수 있구나. 내가 그동안에 너무 어렵게 주식 투자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꼭 한번 영상을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어떤 곳에서 보던 영상하고는 좀 다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따로 영상을 발송해 드린 이유는 그만큼 진정성 있는 분들께 많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링크를 보내드리니 그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클릭해서 시청이 가능하시거든요.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 녹화가 끝나면 바로 영상을 준비해서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께 싹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주주에도 좋고 주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강프로 개인 번호로 프로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이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간단한 교육 내용과 하반기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유해도 50, 70%는 최고로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반기 기대 유망주들 이렇게 정리를 싹 해서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